자, 이제 마지막 4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부터 펼쳐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그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부당 동그라미죠. 자, 위협한 침해를 받았을 때 자기나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 과잉방위죠. 그때 형의 임의적 감면. 근데 면제가 되는 경우 언제냐 이거예요. 책임이 감경 면제된다 해서 가는데 그 형에다가 이제 책임 쓰시고 책임 감경 면제서로 보고 있죠. 자, 책임 면제되는 거에 대한 예시를 사망에 써놨습니다. 야간 불안 상태에서 한 경우가 형 면제가 된 그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예시가 된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 그 21조 그 아래 표가 있죠. 21조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제 객관적, 주관적 상당성이 있으면은 이게 다 인정될 때 1항, 2항, 3항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가 이제 x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1, 2, 3항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없는 게 뭐예요? 오상방위, 우연방위죠. 그래서 이제 오상 과잉방위, 우연 과잉방위 그러면 과잉방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다 나올 때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상과잉방위, 우연방위라는 건 없습니다.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오상방위, 우연방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써 있죠.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똑같은 오상방위예요. 우연방위, 우연과잉방위도 그냥 우연방위입니다. 그래서 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 요건들 쭉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 사정, 주관적 의사, 상당성 이렇게 있으면 그 정당방위 요건이 굉장히 좁죠. 좁아가지고 급박할 때, 위협할 때 인간 개인을 위한 경우만 딱 정리되어 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근데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넓죠. 이게 더 넓어져요. 객관적 상황이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넓어져요. 그래서 급박할 때 예방적 대조, 위법, 적법 대조, 인간, 동물 다 됩니다. 그럼 이제 좁고 넓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얘는 부당이라는 말이 있고 긴급피난은 부당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적법도 되는 거고 동물 예방 다 되고 국가 사회를 위한 것도 되고 타인이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 객관적 사항을 보면 이제 사람의 사주를 받은 경우는 맹견도 사람 행위로 평가합니다. 자, 부작위 퇴거불응죄는 범죄가 되는 부작위죠. 정당방위 되고 체험불이행은 부작위인데 범죄가 안 되는 부작위라고. 이건 정당방위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정당방위 안 되고요. 소극적 정의라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의사. 자, 정당방위는 정도에 따라서 공격 보호 나누는 거고 대상에 따라서 방어 공격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정도에 따라서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긴급피난은 위난에 대해서 대항하면 방어적 긴급피난, 제 3자를 침해하게 되면은 공격적 긴급피난 이렇게 대상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자, 상당성은 이제 이건 최적만 갖추면 되죠. 긴급피난 최적 보균 4개 다 갖춰야 돼요. 요 보균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3자를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공통점도 있어요. 고의로 도발한 그 위난이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할 수가 없고 실수로 도발한 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과잉방위, 면책적 과잉피난 다 인정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판례들은 쉬워요. 판례들은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생명 신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그런 판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 신체뿐만 아니라 신분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아버지의 신체는 형법이 보호하지만 아버지 신분은 형법이 보호하는 법이 아니죠. 형법 이의 법익을 위해서도 가능하답니다. 제목에 다 써 있어요. 판례 제목에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아래 판례. 싸움은 정당방위 안 되고 초과 공격, 소극적 발버둥 이런 건 정당방위가 되죠. 그다음 판례론. 정당방위는 이제 방어 행위 정도에 따라서 수비적 방어, 반격적 공격 2개 다 되고요. 보충성 필요 없죠. 최적 2개만 갖추면 됩니다. 보균 갖출 필요 없어요. 자, 고아래 판례들은 이제 분풀이로 때렸으니까 방어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아니다. 그렇고요. 자, 오른쪽 빨간색 판례들. 자, 심연은 이제 여자를 그 키스를 강제로 하니까 혀를 탁 깨물어 버렸습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 아닙니까? 정당방위죠. 그다음 피건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줬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이제 경찰이 인적성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도주 의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짭새다 모욕을 했고 현행범이긴 하지만 도주 의뢰가 없으므로 체포 사유가 없었다 봤죠. 자, 위협한 체포에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로서 상해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성립한 경우들 밤 18개 봉고차 태웠다. 자, 4번의 의붓아버지 사건은 김본현 사건이죠. 지금 8년째 성폭행을 당해오고 있기 때문에 침해 현재성을 인정했어요. 뭐가 부정됐습니까? 상당성이 부정됐죠. 그래서 현재성 인정됐고 상당성이 부정. 동그라미 세모 치면 됩니다. 자, 군무 이탈 싸우는 과정 7번. 자, 이제 85kg가 62kg 막 찍어 누르니까 과도로 팍 찍었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부당 침해가 아니고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침해한 겁니다. 싸움이라서 정당방위 부정. 자, 8번의 변태성의 사건은 거기 그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숨겨둔 칼로 찔렀다는 성이 고려가 됐죠. 그래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봐서 제가 됐고요. 자, 9번. 자, 공직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 도중에 피고인의 물리력으로 피해자 연설을 방해했는데 피해자 연설이 위협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였대요. 자, 피해자가 먼저 얘를 그 비방을 했는데 부정비리 폭로를 해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행위였대. 그럼 적법에 대해서 정당방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차를 조금씩 전지시키면서 이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된다 봤죠. 다음 페이지. 자, 1번은 이제 손톱깎이 줄칼 사건입니다. 자, 갑이 침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어 행위를 하였는데 이제 1번은 손톱깎이 줄칼이에요. 별로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당방위. 자, 그 다음에 2번은 깨진 병으로 찔리는 상태에서 밀고 당긴 사건입니다. 자, 깨진 병으로 침해를 하니까 소극적으로 밀고 당긴 정도라고 정당방위.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했어요? 뺨을 맞으니까 얘가 이제 방어 행위로 깨진 병을 가지고 대응했던 사건이에요. 이건 뭡니까? 과잉방위. 이거 두 개 다른 거라고 했어요. 깨진 병 침해에 당한 사건, 깨진 병 방어한 사건 다릅니다. 과잉방위. 그 다음에 4번도 곡괭이자루 갖고 방어한 사건이죠. 곡괭이자루 방어한 사건. 그래서 이제 21조 2항의 과잉방위는 2항이라서 기억, 쌍기억, 기억 판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2항이니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깨물었다 이런 말 나올 때 과잉방위다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곡괭이랑 깨어진 병으로 방어한 게 아닌 것은 과잉방위가 아니다. 그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풀라고 그랬어요. 자, 다음 정당방위가 과잉방위로 발전된 경우. 자, 이 사건이 이제 아래 빨간색 3번 사건이죠. 그 여동생 사건입니다. 맞나? 그죠? 여동생 아닌데? 아, 2번이네. 2번 여동생 사건 그겁니다. 자, 이제 큰오빠가 자기 엄마한테 칼을 대고 협박을 하니까 여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당방위로서 방어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방위로 발전이 된 거예요. 이항이 과잉방위 발전이 된 겁니다. 발전이 됐어요. 이게 이제 시간적 간격이 컸다면은 행위가 두 개겠지만 연속된 행위였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로 왔단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가 되면은 이게 특식으로 먼저 적용되고 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잉방위 예시로서 야간 흥분 상태니까 사망이 적용돼서 책임자가 무죄가 되었던 사건이죠.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1번 생명신체에 관한 엄마를 위한 상당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상당성 결함 과잉방위 이어졌는데 극히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면 21조 5항의 과잉방위가 된다. 근데 그 과잉방위 상태가 현저한 불안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 적용돼서 무죄가 되었다. 자, 시험에는 이제 1번하고 2번만 딱 끊어갖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에 이제 면책적 과잉방위는 사망이죠. 사망은 3개입니다. 가족을 위한 경우들이죠. 처, 엄마, 처를 위한 경우들. 자, 가족을 위한 경우로서 무죄가 되었다. 책임조각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 기출 지문들은 쭉 풀어보면 되겠네요. 1번. 자, 절취한 물건을 점유해 사용하는 사람도 훔쳐가는 제3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A한테서 이제 물건을 절도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또 누가 절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이죠. 그래도 얘도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얘한테 정당방위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못 가지고 정당방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자, 2번. 자, 일부다부지 사건에서 10년 동안 이제 침해가 계속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부당 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죠. 있다. 현재성 인정하고 상당성 부정한 판례입니다. 있다 해야 돼요. 자, 3번은 X 안 봐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는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12번 볼까요? 12번. 자, 12번. 자,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 행위는 정당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되고 긴급피난은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긴급피난을 했는데 이게 정당화적 긴급피난이 있고 면책적 긴급피난이 있어요. 이렇게 써줘, 신문에 써준다고. 그럼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라는 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 말이에요. 면책적이라는 건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조각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을이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할 때 정당방위 긴급피난 어떻게 되냐? 자, 위법성이 조각되면 적법이죠. 적법에 대해서 정당방위는 안 되고 긴급피난 됩니다. 근데 면책적은 위법성 인정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위협한 침해에 대해서 두 개 다 되지.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건 뭐 외우는 거 아니죠.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자, 따라서 13번 가보면 긴급피난 법적 성질을 위법성 조각사로 보게 되면은 적법이 되니까 적법에 대해서 긴급피난은 되잖아요. 정당방위는 안 되고. 그럼 14번 과잉방위 감면의 규정한 이론적 근거를 책임 감소 소멸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이 감소 소멸되긴 하지만 위법성은 인정이 되죠. 그럼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자, 방위 행위가 야간 기타 불온 상태였다면 벌하지 않는다. 맞죠? 그죠? 21조 3항 맞죠? 근데 맨 앞에 우연이나 오상이 들어가면 틀린다고. 우연방위, 오상방위는 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우연을 빼야만 넣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긴급피난. 자, 긴급피난 요건은 정당방위는 비교 다 봤고요. 판례들 중에서 이제 긴급피난 인정된 판례가 피족의 낙태 사건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제가 된다 봤습니다. 자, 의무충돌. 자, 의무충돌은 두 개의 의무가 충돌하죠. 엄마랑 자기 처랑 둘이 빠져서 누구를 구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 의무가 충돌하고 자기 엄마, 자기 처, 자기 의무 충돌하고 법적 의무 충돌합니다. 똑같은 생명 동가치죠. 그때 엄마를 구해서 처가 죽어도 불가벌. 처를 구한다는 엄마가 죽어도 불가벌. 이 의무 충돌입니다. 자, 자구행입니다. 자, 자구행 23조 1항 보면은 그 법률에 따라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하고 실행도 불가능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중의 긴급성. 보전 불능 잡을 수도 없죠. 실행 불능 받아낼 수도 없죠. 두 개 이중의 긴급성이 있을 때 도망가면 못 잡는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표로 정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자구 행위 타구 아니죠. 자구죠. 자신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타인 안 되고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신체 안 돼요. 이중의 긴급성. 동산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할 때 일단 이제 보존하고 실행이 있는데 보존행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도난당한 물건은 실행까지 괜찮아. 금전은 내 거 아니니까 실행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조 3항 야간 과잉 정의 조문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거 5개 정리되죠? 다 정리 다 해놨어요.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비교가 보면 그 자구행위 같은 경우 면책적 과잉 정의 조문 없다. 피사 승낙은 상당성 규정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자, 피해자 승낙입니다. 자, 갑이 이제 이 피해자 개인을 침해할 때가 있고 개인은 자기 법익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나 국가를 침해할 때가 있는데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허락을 해도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개인이 허락할 때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위조죄, 공무상 표시 무효죄. 두 개 있죠? 두 개.
그 두 개 이제 명의자 승낙이 있거나 채권자 승낙이 있으면 무죄가 됩니다. 두 개 딱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다음 개인은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허락받으면 양해로 평가해요. 구성요건에 해당성에서 죄가 된다 만다가 딱 평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구성요건이 없다 그러면 위법성 판단 안 해요. 상식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무죄가 됩니다. 근데 피해자 승낙이 되는 경우는 구성요건 인정하고 나서 위법성에서 죄가 된다 만다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 위반인가를 평가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죄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양이에요. 싹 다 양이고 피해자 승낙으로 봐서 위법성이 있다 없다 평가 들어가는 경우는 판례에 따를 때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그래서 상해하고 업방죄 판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험 사기 목적이라 유죄였죠. 이건 개주 업무 대행 사건 무죄였죠. 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구성해당성이 조각되는 판례는 절도, 주거침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승낙이 있어도 죄가 되는 거 있습니다.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있고 죄가 되긴 하지만 감경되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죄가 되는 거 뭐가 있어요? 13세 피구음자. 감경되는 거 생명침해가 있죠. 살인, 낙태. 또 하나 있어요. 방화죄도 있습니다. 방화죄. 현주방화, 타인 소유, 자기 소유. 이게 감경된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입니다. 예. 자, 표현 정리 다 해놨죠?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빨간 판례가 보면 그 절도죄에서 이제 밍크 45마리하고 동거녀 직업 가져간 사건이 있는데 전부 다 절도죄니까 뭐가 조각돼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틀린 거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 그럼 틀린 겁니다. 써있잖아요.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 주거침입죄입니다. 용병칸에 이제 강간하려고 불법 수단 들어가면 죄가 되지. 1인용 사건은 협박에 들어갔으니까 죄가 되지. 근데 이제 최근 전원 판결로 바뀐 거 보면은 초원복집 사건에서 음식점 주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 출입 방법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판례 바뀌었죠. 자, 오른쪽 피해자 승낙. 자, 24조 피해자 승낙이 되려면 첫째,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줘야 된다. 자, 24조가 인정되려면 처분할 수 있는 사람, 개인적 법익에 한해서 피해자 승낙이 인정될 수가 있다. 처분할 수 없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24조. 처분할 수 있는 사람 승낙.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 사회성기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위법성을 평가한다 그 말이죠. 상식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구성요건이 아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24조라고 24조. 그죠? 거기 써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그 개주 업무 대행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된다. 써 있죠? 위법성이 조각된다. 써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죄도 위법성 그 판단을 했는데 보험금 편취 목적이라서 위법하다 평가한 거예요. 9월에 싹 다 위법한 것들입니다. 이제 5번에 뭐 설명받지 못한 거는 이제 착오했다는 승낙으로 부여가 됐다 이런 판례고, 자 이제 6번은 이제 회사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메신저 프로그램 그 카톡 대화 내용을 여러 결람했죠. 그것도 위법이다 맞고요. 자 7번은 철회 사건입니다. 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그 부셔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제 그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 요구했어요. 승낙을 철회한 거죠. 자 철회한 상태에서 부셨기 때문에 그 승낙이 없고 철회가 된 다음에 부셨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봤던 사건입니다. 다 주위에다 다 써놨죠. 다음 페이지. 자 추정적 승낙입니다. 자 추정적 승낙은 이제 그 피해자가 명시 또는 묵시 말로 행동으로 승낙도 한 적이 없고 반대도 한 적이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아마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경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안 될 때 추정하는 거예요. 객관적 추정이죠. 주관적 추정 안 됩니다. 객관적 추정. 자 거기에 관한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정친의 결의서 위조 사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기출 질문 가보겠습니다. 형법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살인, 낙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2번 형법은 살인, 낙태, 상해에 대해서 승낙이 있어도 죄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틀렸죠. 상해는 없어. 승낙, 살인 있죠. 그 다음에 동의, 낙태 있어요. 승낙, 상해 이런 죄는 없어. 그래서 상해는 그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게 아니고 판례에 따라서 상시 어긋날 때 처벌하는 겁니다. 자 3번
피고음자 간음죄는 승낙이 있어도 제가 성립을 하잖아요. 틀렸죠? 4번. 자,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개인이 승낙해도 제가 성립한다요. 조각되지 않는다. 5번. 피자 승낙은 법익 침해 이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며 언제나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엔 제한이 없어요. 방법 제한 없어요. 말로 해도 되고 행동으로 해도 되고 제한 없습니다. 6번. 승낙은 물론이고 양해의 경우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자, 양해는 구성인권당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유효성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 안 하고요. 7번. 피자 승낙의 경우 윤리 도덕적 사용에 반하는 것이라면 유효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죠. 피자 승낙은 유효성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효성 인정이 되면 유효하다 됩니다. 그다음에 8번. 자, 형법 24조 잘 나와요. 처분할 수 있는 없는? 있는. 개인적 법익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꽂자고 풀어야겠습니다. 자, 정당입니다. 자, 정당이가 이제 법령, 업무, 기타 이렇게 쭉 나와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초법규적 유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공개해라. 노무현의 장모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공개해라. 자,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법에 규정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초법규적이죠. 법에 규정이 없는 거. 그게 이제 업무로 인한 경우랑 기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초법규적 유법성 조각 사유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 이제 법에 규정이 있는 것들이 이제 공개 노무현 장모님 기타 쭉 써 있고요. 업무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이제 법령에 따른 행위. 자, 거기에 이제 뭐 오른쪽에 제가 드는 것들이 있죠. 뭐 친권자가 야구방망이 협박죄고요. 닥전 학대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때려서 상해 입히거나 이제 오인하거나 그러면 제가 되고요. 그 군부대에서 이제 감금 구타하면 제가 되고 원산법규는 강요죄죠. 전부 다 이제 빨간색, 파란색 말면 되는데 죄명까지 알아야 되는 게 3개 있죠. 협박죄, 학대죄, 강요죄. 그 3개는 죄명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뭐 학대다, 폭행이다, 협박이다, 뭐 다 잘 속인단 말이에요. 자, 노동쟁이입니다. 자, 노동쟁이가 이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유효성이 조각되는 요건들이 첫째, 주체는 근로자, 교섭 주체 근로자, 목적, 근로조건 향상, 절차, 찬성 조ong 절차, 수단은 폭력 쓰면 안 되죠. 그렇게 요건 되면 유효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 자, 뒤 한번. 자, 목적이 여러 가지일 때는 뭐가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제의를 하지 않았을 거래. 그 말은 그 부당한 요구가 주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부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판례. 자, 정리, 해고 등이 구조조정 실시 여부에 관해서 간섭할 목적으로 파업을 했어요. 근데 구조조정이 되게 되면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한 수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적 부당하다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었으면은 이제 적법한 목적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이 이제 구조 조정에 간섭할 목적이었다면 그게 이제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게 주된 목적이라서 불법되는 거예요. 불법.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니은 디귿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야만 정당화되고요. 그 다음 조정을 거칠 때에는 그 조정기간이 끝난 다음에만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정기간 중에는 파업을 못해요. 찬성 결정 거치지 않았으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면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죄가 된다. 신고 세모죠. 그 신고 의무를 이제 위반한 경우는 웬만하면 다 처벌돼요. 다 처벌되는데 노동쟁이 하나만큼은 신고 의무 위반을 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분적 병정적 점검에는 뭐 40평 중 15평 그러면 업무를 크게 방해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전면 배타 점거하면 업무를 크게 방해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됩니다. 자, 최근 판례. 방송실에 침입한 건 잘못이 있어. 하지만 점심 식사 나오세요. 간담회 참여하세요. 동료 방송원 정도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게 제일 출제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최신 판례니까. 자, 멱살 잡고 있는 건 현행범 체포로서 위협하지 않다. 지배까지 따라 들어온 것은 잘못했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2번 판례. 이거 앞에서 어디서 배웠었는데. 자, 수급인 소득 근로자의 쟁의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제 그런 말이죠. 자, 도급인이
일을 맡긴 사람이고 수급인 일을 맡은 사람인데 이제 얘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디 가서 파업을 했어요? 도급인의 사업장에 가서 파업을 했죠. 도급인의 업무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할 때 자기를 고용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히 해서죄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괜한 제3자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얘한테 죄가 된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인 수급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빨간색 무죄가 된다 할지라도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파란색 유죄가 된다. 이렇게 봤죠. 자, 이제 기타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 행위. 자, 니은번 잘 나오죠? 자, 니은번에 감정평가업자 아닌 사람이 그 감정평가업을 했어요. 자,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근데 2번도 감정평가업자 아닌 사람이 감정을 했는데 이건 법원의 감정 촉탁, 법원의 부탁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자, 무죄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무죄예요? 초법규적이에요? 법규적이에요? 법규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로 1번 맨 앞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의 규정이 있대. 그래서 초법규적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뭐 민법에 따른 정당이가 안 되고 제가 되겠죠. 자, 오른쪽 업무로 인한 행위. 자, 연명치료 준다는 이제 무죄가 된 세브란스 병원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재침은 그 원래 민간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료로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죠. 근데 오른쪽에 뭐 외국 친구사, 조산사 이런 건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기타 행위들. 자, 기타 사회상 기업체가 되는 것들은 정상, 균, 김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자, 정당히가 무죄가 된다는 것은 적극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나쁘지 않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유업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끝.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기타 정당이 쭉 나옵니다. 첫째, 자, 징계권 있는 사람의 징계는 법령에 따른 정당이고 징계권 없는 사람의 징계는 기타 정당이가 됩니다. 예, 판례 2개 있죠. 수박 추석 지원 사건. 수박 서리 하니까 하지 마라. 추석주한테 얘 봐라. 방비절 몇 번 때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 정의 사건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권리행사 판례가 있죠. 자, 갑이 A한테 권리를 행사해요. 근데 이제 권리 자체가 불법이면은 죄가 되겠지. 근데 권리가 적법이면 죄가 안 되겠지. 근데 권리가 적법해도 수단이 불법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수단이 이제 폭행을 했으면 폭행죄, 부당한 요구를 했으면 강요죄, 재산을 뺐으면 공갈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다 갖추면은 공갈죄고 2개만 갖추면 강요죄고 하나만 갖추면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공갈죄, 강요죄, 폭행죄 순서대로 따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권리행사 사건입니다. 자, 일조권이나 묘목고사 치료비 받는 거는 정당한 요구예요. 탁자를 좀 들었다 놨다 괜찮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막 기망하고 겁을 주고 폭행합박했죠. 불법 영득의사에서 불법성 인정되기 때문에 수단의 불법설 재산죄가 성립을 한다. 자, 기타. 자, 오른쪽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찰서 신고 없이 집회 시위했습니다. 위법. 근데 신고는 했는데 통행 방법만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산벌배했죠. 그건 무죄. 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철거한 거는 죄가 되고 그 감정 요령에 따라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집계고를 드러냈다, 뭐 자물쇠 손괴했다, 일방적인 철거다, 안테나 절단했다, 죄가 되고요. 왼쪽 그 저수조에 까마귀 시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돗물 냄새 나니까 그 청소하려고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이건 무죄. 자, 하루 종일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확인하러 아랫집 들어가 봤습니다. 무죄. 회사에 불만을 풀고 설치한 자물쇠. 불만을 풀고 설치했어? 설치한 게 위법이야. 설치한 게 위법이니까 부셔도 되는 거예요. 위법한 설치니까. 그렇죠? 그 다음 판례. 자, 폭행 현행범이 있는데 허리띠 잡고 팥줄 쏘 동행 요구 정도 괜찮다. 문을 막 밀고 당기고 신랑이 벌에다 떨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 판례가 그랬죠. 그래서 괜찮다. 그다음에 회사에 빼돌리는 소문하기 목적 무죄. 네,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한 건 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책임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임론은 이제 책임의 근거와 이제 본질 내용이 있어요. 책임의 근거는 이제 구파, 자객범인 도벌정 그거 하면 됩니다. 심판은 반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범죄 체계론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는 이제 소극적이 없어갖고 여기 소극적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 같이 정리했어요. 애기가 잘하는 거. 소, 고, 전이죠. 그리고 목합. 그죠? 구파 이전. 둘이 구파. 신파, 현대학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눠갖고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제 고의가 어디 있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 있다고요? 위 그리고 아래. 위 아래. 그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고의가 그렇게 있다 써놨죠? 다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본질 내용 가보면 고의가 제일 눈에 잘 들어오죠. 까만색 위 아래 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대 가능성을 따져줘야 되는데 기대 가능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없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전이 고기가 딱 만들어진 거지. 소고기 전 딱 만들어진 거예요. 고기. 여기 기 있죠? 기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적 책임론 그럼 뭐가 돼요? 심리적 책임론. 심리는 범인의 고의를 말하는 겁니다. 심리적 책임론 그러면 요거 여기 넣고 요거. 심리적 책임론. 자, 규범적 책임론 그럼 뭐예요? 규범적인 기당성이죠. 이제 요게 규범적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규범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이 있는데 순수 심리적 책임론 그러면 이거지. 심리밖에 없으니까. 규범적 책임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제 순수 규범 책임론 그러면 고가 없고 기밖에 없죠.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공허하다 그러면 공허하죠? 공허하죠. 빠져 있잖아. 얘는 꽉 차 있잖아요. 고기가 꽉 차 있지. 그죠? 공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기능성 쭉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 파란색이랑 빨간색 다 눈이 잘 보이죠? 그렇게 이제 다 정리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고의의 이중적 기능 그럼 어때요? 고의 이중적 기능 그러면 고의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두 개 있네. 이중 기능 그러면 현대합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합화 이중 기능. 그래서 얘가 구성 요건적 고의, 얘가 책임 고의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하나는 행위 반가치고 하나는 심정 반가치예요. 하나는 행위 반가치, 하나는 심정 반가치. 어떤 게 행위 반가치예요? 구성 요건 위법성이 행위가 나쁘다죠. 행위 반가치. 행위가 나쁘다. 행위 반가치. 책임은 사람이 나쁘다죠. 심성이 못됐네. 사람이 나쁘다. 이 심정 반가치. 이렇게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바꿨으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협성 인식이 중요한데 그 표에서 이제 맨 아래 이제 보면 이제 위협성 인식이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위협성 인식 다 있을까? 뭐 힘들어도 다시 한번 써야지. 소, 고, 전, 목, 가, 고의, 이해했죠? 자, 사실의 인식 어디 있어요? 사실의 인식 이렇게 있어요. 자, 위협성 인식 어디 있어요? 위협성 인식. 얘 고의 하나밖에 없는데 뭐 여기 있겠지 뭐. 고의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있겠지. 위협성 인식. 이거 두 개 이제 분리된 게 어디서 분리됐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가다가 어디서 분리됐어요? 딱 잘려갖고 여기서부터 분리됐잖아요. 위협성 인식. 이렇게 반원 거리가 걸렸잖아. 그림으로. 동그라미가 반쪽에 넣었고 사실의 인식, 위협성 인식 분리되잖아. 분리. 이쪽은 사실의 인식. 여기 위협성 인식 이렇게 반 분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위협성 인식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 고의설과 책임설이 있어요. 고의설과 책임설.
고의설이에요, 책임설이에요? 유효선시 고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고의 안에 있죠. 고의설. 고의 안에 들어있다. 그죠? 자, 여기 고의설이에요, 책임설이에요? 고의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고의 밖에 나와 있으니까 고의설 말 못 쓰죠. 책임설. 고의 밖에 나와서 책임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의설, 책임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설이 이제 엄격 고의설하고 제한 고의설 나뉘는 거고, 여기 엄격 책임설, 제한 책임설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격 고의설이 여기 구파 고전적 범죄 체계, 제한적 고의설이 그 구파의 신고전 범죄 체계, 엄격 고의설, 엄격 책임설이 신파 목적적 범죄 체계, 제한적 책임설이 현대학파 하벨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쭉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면 이제 끝까지 다 배운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안 했네, 요거. 자, 여기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론에 따를 때 사실의 착오랑 위법성의 착오 구별을 해요, 못해요? 못해. 고의조각이야. 고의조각. 자, 여기서 사실의 착오랑 위법성의 착오 구별을 해요, 못해요? 못해. 고의조각이라고. 자, 사실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구별을 못합니다. 고의조각이에요. 자, 사실의 착오는 고의조각, 사실의 착오는 고의조각, 13조 고의조각. 근데 위법성의 착오는 구별되지. 구별된다고. 이게 16조 금지착오. 구별 잘 되잖아. 심파랑 현대판 구별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구별 잘 됩니다. 자, 됐죠? 이제 그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 쭉 써놨는데, 뭐, 그 표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표 바로 아래 동그라미 1번 엄격 고의설은 비판은 꼭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엄격 고의설에 대한 비판. 그건 이제 경찰 승진이 여러 차례 출제됐습니다.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자, 엄격 고의설에 대한 비판. 자, 엄격 고의설에 대한 비판. 요거. 이 제한적 고의설이 엄격 고의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요거. 비판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출 가능성 되게 높아요. 자,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 엄격 고의설은 엄격하게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이제 누구 나옵니까? 홍길동 나오죠. 자, 홍길동이가 이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도둑질. 자, 사실에 관한 인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 인식이잖아. 그죠? 근데 위법성 인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의적이잖아. 난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건에 관한 인식은 있는데 법을 위반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난 의적이니까. 난 괜찮아 생각한다고. 그죠?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의가 조각되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 조각 무죄. 그죠? 그때 이제 제한적 고의설이 뭘 표현합니까? 야, 이게 고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인식 말고 인식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법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봤다면은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너는 저게 위법하다는 걸 알려줬을 거 아니냐. 네가 최선을 다해서 문의했으면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몰랐냐.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만 있어도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제한적 고의설이죠. 그래서 얘가 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홍길동처럼 확신범, 상습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될 사람들이 왜 무죄가 되는 거냐.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써있죠. 엄격 고의설. 자, 홍길동과 같은 상습범, 확신범, 격전범들은 위법성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로 무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진다는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형법은 어디 입장이에요? 자, 우리 형법 조문은 이제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가 16조가 있는데, 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벌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법 16조는 둘 중에 따지라면 똑같진 않지만 엄격 고의설에 가까워요, 제한적 고의설에 가까워요. 어디 가까워? 여기 가깝죠? 여기 가깝습니다. 여기 가까워요. 자, 내가 법을 어긴다는 생각을 못했어. 전문가한테 문의했더니 얘도 모른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난 과실이 없다고. 난 정당히 있다지. 굳이.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물어봤으면 알 수 있었단 말이야. 체를 다했다면 정당이가 없는 거죠? 처벌됩니다. 엄격 고의설 입장인 거예요. 이 조문이. 그죠? 그렇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궁금할까봐 얘기해줬는데 별로 안 궁금하죠. 자, 그다음에 9월에 엄격 책임설과 재원 책임설. 엄격 책임설과 재원 책임설은 책임설이기 때문에 위협성 인식이 없을 때 책임 조각, 책임 조각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까? 아, 다 똑같아. 책임설, 책임 다 똑같아. 딱 하나 다른 게 있어.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유전착이야. 유전착. 그래서 그 엄격 책임설은 유전착도 금지처우랑 똑같이 해결하고요. 제한 책임설은 다르게 과실범을 해결합니다. 그 유전착만 빼고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아래 뭐 그런 말 쭉 써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기출 지문 보겠습니다. 자, 기출 지문 첫 번째는 뭐 쉬운 내용들입니다. 책임 원칙에 따를 때 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성립하죠. 아, 불법이 있어야 책임을 따지지. 불법이 X면 책임 따지지 않습니다. 구가 있어야 위를 따지고 위가 있어야 책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도의적 책임론은 비결적론이고요.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주의고 4번에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적 결과를 중시적이고 5번에 도의적 책임론은 범죄 능력, 사회적 책임론은 형벌 능력 이렇게 봅니다. 자객범위 도벌정 그거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책임 상습범은 책임 무능력자가 됩니다. 자, 심판은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파악해요. 형벌을 통해 교육하면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력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상습범은 아무리 교육해도 적응을 못해. 아무리 교육해도 나오면 또 죄를 진다고. 또 죄를 져. 사회 적응력이 없다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 봅니다. 그럼 책임 무능력자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없어요? 무죄가 되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상습범은 오히려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데 책임을 부정하니까 형벌 안 됩니까? 안 돼. 왜? 교육해봤자 적응을 못하니까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풀어줍니까? 그건 아니고 치료감호에 처해서 병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7번. 자, 응보형은 자기가 한 만큼 응보, 상응하는 보복 조치 내가 저지른 만큼만 딱 형벌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형벌이 제한됩니다. 내가 한 것보다 형벌을 더 받지는 않단 말이에요. 확정되는 게 아니고 축소됩니다.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8번 발표하시고 그 기능적 책임론이 그 작년에 이제 경대 편입시험에 2번 나왔다고 했어요. 경대 편입시험 기능적 책임론 봐야 됩니다. 자, 기능적 책임론을 다른 말로 예방적 책임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있고 형벌이 있으면 원래 통설 같은 경우는 책임이 조그마면 형벌 조그맣고 책임이 크면 형벌도 커지는 거예요. 통설입니다. 통설. 근데 기능적 예방적 책임론 같은 경우는 이게 소수의 견해인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책임이 적어도 이 자식은 나쁜 새끼야. 처벌을 잔뜩 해갖고 일벌백계를 해야 돼. 그럼 책임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그 다음에 아주 나쁜 놈인데 책임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의 필요성이 약해.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형벌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게 예방적 책임론 되는 겁니다. 비판을 받는 소수의 견해요. 자, 기능적 책임론은 책임 개념을 예방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반 예방에 관한 일반 예방이 뭡니까? 일반 국민 범죄 예방이에요. 일반 국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책임자가 가지는 제한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화시키는 기능. 자, 고의와 요선시의 체계적 지위. 자, 1번 고의설은 고의설 지웠나 이거? 살아 있어. 안 지웠어. 자, 고의설은 사실의 착오와 위전착을 구별을 못해. 다 고의조각이라고. 구별 못하잖아. 고의조각 다 고의조각. 구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를 구별을 못한데 그럼 고의설이지. 고의 안에 다 몰빵돼 있어요. 고의 안에 다 몰빵돼 있다고. 몰빵이니까 사실의 착오, 위전착, 위법성의 착오, 사실의 착오, 위전착, 하여튼 모든 착오 다 몰빵돼 있기 때문에 다 고의조각이에요. 구별 못합니다. 고의설입니다. 고의설이 고의에 몰빵돼 있는 견해예요. 몰빵 견해. 자, 3번 책임설에 따르면 포섭의 착오, 포섭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죠. 고의조각이에요.
고의 조각. 자, 그 다음에 4번. 현행범이 현행범인을 일반인 체포하여 48시간 감금하는 걸 채용되다 믿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법성의 착오거든요. 자, 위법성의 착오가 될 때 고의설은 위법성의 착오가 어떻게 돼요? 고의 조각. 몰빵돼 있으니까 고의설은 고의 안에 다 몰빵돼 있다. 몰빵. 그러니까 뭐가 착오했든 다 고의 조각이야. 그냥 무조건 다 고의 조각. 다 고의 조각. 근데 책임설은 구별해야지. 구별해야죠. 그래서 위법성의 착오가 있어도 고의는 인정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고의가 인정된다. 요게 X가 되는 것이 이게. 그죠? 분리된다. 자, 고견입니다, 이게. 자, 6번. 자, 고전적 책에 따르면 여긴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기출인데. 그래서 6번 세모, 7번 세모, 네, 8번 세모.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됐고요. 자, 9번은 봐야 됩니다. 자, 고의의 이중적 지위. 어디에요? 고의가 두 개 있대. 고의가 두 개 있으면 현대합판에 뭐, 그죠? 행위반 같이 힘점반 같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현대합판에 따르면 행위반 같이 구성요건의 고의, 책임 고의, 기대 가능성, 그리고 위협성 인식 또 있죠? 위협성 인식 하나, 둘, 셋, 넷 다 달라, 다 달라. 몰빵돼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중적 진전 견해에 따르면 책임 고의 안에 사실의 인식도 있고 위협성 인식도 있고 다 포함 몰빵돼 있다. 틀린 거죠? 다 쪼개져 있어. 몰빵된 거는 옛날 고의설이야. 고의설. 자, 10번. 이중적 진전 현대화에 따르면 책임 고의 인식 다 포함돼 몰빵돼 있지 않습니다.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몰빵된 거는 고의설이라고.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위협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자, 틀린 질문 1번. 자, 고의의 체계적 지위 가능설 중 그 불법 무한대를 초래하고 이 고의범과 과실범이 구성요건에서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 이건 책임설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불법 단계에서 아무것도 평가 안 하니 무한정 확대가 되네. 그럼 고의랑 과실은 어디서 구별돼요? 책임 가소야 구별되는 거죠?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죠? 그럼 이게 고의가 책임설이에요? 구성요건설이에요? 책임설, 책임설. 책임이 있으니까 불법은 무한정 확대가 초래가 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책임에 가서야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죠? 자, X. X. 1번 X. 안 봐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른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왜 지우라고 그래?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옛날 기술이라서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잘 보면 X죠. 괜찮아. X.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근데 꼭 나오는 건지 알아야 되고요. 2번. 자, 어협선 시의 체적 지임에서 엄격 책임설, 불가 책임설은 대립한다. 틀렸죠? 그 엄격 책임설하고 법유가 정형 책임설도 하고 둘 다 책임설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만. 그 하나가 뭡니까? 3번의 위전착. 위전착에서만 달라져요. 위전착에서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 현실적 위협선 시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견해가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뭔지 나도 몰라. 지금 없어졌어. 아까 써놨지. 자, 엄격 고의설이죠. 엄격 고의설. 현실적 인식이 있어야 그 고의가 있다. 그리고 제한 고의설은 가능성도 고의가 있다. 이거 있죠? 엄격 고의설. 자, 엄격 고의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실적 요소를 고의와 동일시하는 약점이 있다. 과실이 뭐예요? 가능성이죠. 인식 가능성이 과실이잖아요. 과실. 예, 과실이 있어도 고의가 있대. 그죠? 이게 제한적 고의설에 관한 비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아까 계속 봤던 기출지문입니다. 자, 상습범, 확신범, 홍길동이죠. 홍길동을 고의로 처벌할 수 없고 과실 규정도 없으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한적 고의설이 아니고 어디? 엄격 고의설에 관한 비판이었어요. 엄격 고의설 바꾸면 됩니다. 7번 뭐가 틀렸어요? 엄격 책임설 아니죠? 엄격 고의설입니다. 홍길동 비판 엄격 고의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기출 책임의 본질. 자,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에 관한 행위자 주관적 심리 상태로 파악을 한다. 예, 틀렸죠? 주관적 심리 상태로 파악하는 견해는 뭐예요? 심적 책임론.
시험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에 관한 설명이었죠. 2번. 자,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가 있을 때에도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 조각되는 경우를 설명을 잘 못하죠. 자, 심리적 책임론은 여기입니다. 고의밖에 없고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고의가 있으면 무조건 책임이 있대. 무조건. 이거 두 개가 필요해서 이게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걸 설명을 못해. 기대가능성을 모르니까 설명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자, 거기 기대가능성을 모르니까 설명을 잘 못합니다. 3번. 심리적 책임론은 그 본질을 비난 가능성으로 본다. 자, 비난 가능성, 기대 가능성 같은 말이에요. 비난 가능성, 기대 가능성. 이거 보는 게 뭐야? 규범적 책임론이지. 규범적 책임론 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심리적 책임론은 그 규범적 평가를 위해서 틀렸죠. 규범적 평가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보기 뭐야? 규범적 책임론이지 뭐. 그죠? 틀렸습니다. 자, 순선 규범적 책임론은 이제 곧 나옵니다. 10년 때 배운 거. 자, 고의를 뭐라고 그래요? 고의를 평가받는 객체, 범인의 심리 상태. 자, 기대가능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객체를 평가하는 사람, 판사의 기대가능성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의 객체가 고의고 객체를 평가하는 게 기대가능성이에요. 기대가능성. 자, 따라서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평가의 객체로 파악한다. 자, 순수 규범적 책임론 여기죠, 여기. 평가의 객체는 없어. 여기 올라가 있다고. 책임에 남아 있는 거는 객체 평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 써놨죠? 바꿔 써놨습니다. 자, 순수 규범 책임론에 따르면 평가의 대상은 어디 갔어요? 구성을 올라가 있죠?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객체 평가는 책임에 있죠? 구별 잘 되잖아. 얘는 구성을 올라가 있지? 책임에 있지. 구별 잘 됩니다.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순수 규범 책임론에 따르면 그 고의랑 기대 가능성을 일치시킨다. 틀렸죠? 하나는 구성을권 올라가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으니까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순수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면 두 개의 고기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고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 비판한다고 그랬죠? 비판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